사우주의 살롱에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자,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그 숯불 향,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바비큐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홍찬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2026년 바비큐 산업 발전 보고서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에 도대체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800억 위안.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중국 바비큐 시장의 예상 규모라고 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시장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이 바비큐를 먹는지,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공급망의 비밀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요약까지 아주 알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중국 바비큐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경제 엔진이 되었는지 그 규모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이 성장세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2025년에 벌써 2,68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50조 원에 육박했고요. 2026년에는 2,800억 위안을 가뿐하게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야, 이 열기가 정말 식을 줄을 모르네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끄는 주역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바비큐 시장의 핵심 동력, 바로 소비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중에서 거의 80%, 정확히는 78.2%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중국 바비큐 시장의 미래는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손에, 아니 그들의 입맛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건데요.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좀 야외에서 다 같이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꼬치구이를 더 좋아하고요. 여성들은 반대로 좀 더 깔끔한 실내에서 먹는 고기구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마케팅 전략 세울 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맛있는 음식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 위까지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비큐 산업에 보이지 않는 동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공급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바비큐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농장에서 원재료가 생산돼서 공장에서 가공되고 또 물류 시스템을 통해 운송돼서 마침내 우리 앞에 그릴 위에 올라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체인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체인의 가장 첫 단계를 우리가 상류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농장이나 해산물을 잡는 어장부터 시작해서 그 맛을 결정하는 각종 소스나 시즈닝, 그리고 굽는 데 필요한 장비까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류는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합니다. 식자재를 대량으로 가공하는 중앙주방이라든지 신선하게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전국으로 배송하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공급망의 중심에는 아주 전문화된 대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취한 수휘 같이 모든 식자재를 한 번에 쫙 공급해주는 업체도 있고요. 또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만든 소스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이런 기업들 덕분에 산업 전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경쟁도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혁신이냐 아니면 도태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92%입니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정작 그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는 없다는 거예요. 상위 10개 브랜드의 매장 수를 전부 다 합쳐도 전체 시장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절대 강자가 등장하지 않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인 거죠.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혁신입니다. 그냥 좋은 재료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거나 손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내용들을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은 정말 거대한데 아직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50조 원이 넘는 이 시장에 아직 압도적인 1위가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급망이 아주 탄탄하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바비큐 산업은 옛날처럼 그냥 동네 가게 수준이 아니에요. 전국을 잇는 이 정교한 공급망이 산업의 뼈대 역할을 해주면서 브랜드들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혁신뿐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결국 식자재, 맛, 그리고 경험. 이 3가지를 통해서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미래의 바비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역동적인 시장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타오쭈이 살롱, 만옌실롱